자, 06에 개공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개공 등 나왔죠, 그죠? 등 나오면 뭐뭐 포함된다 그랬죠?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포함된다 그랬죠? 자, 제1절 밑에 기본적 윤리 의무 법 29조 제1항 개공사 및 소공사는 자 줄거세요. 소공하고 개공만 들어가 보조는 안 들어가. 잘 봐야 돼. 종은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이야. 보조는 전문이 아니야. 여러분들 전문입니까? 아니야. 개공과 소공만이야.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아직 저도 여기 안 들어가. 소공이 아니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내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거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 성실 원칙. 다음 2항이 이제 개공 등 여기는 등이야. 개공 등이니까 누구도 포함돼. 소공, 사원, 임원도 포함되는 거야. 법 조문 읽을 때 그렇게 눈을 또록또록 떠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대충 보니까 안 읽기는 아는데 찍어내질 못한단 말이야. 우리 같이 법을 하는 사람들은 딱 읽을 때면 딱 보지. 아, 여기 답을 내겠구나. 저걸 답을 내겠구나. 1번에서는 누가 들어가면 안 돼? 보조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개공과 소공은 신의 성실로 업무 수행하는데 2항 개공 등은 즉 보조원도 포함돼.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자 줄거세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줄이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또 개공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사원이나 임원이 업무상 비밀 누설하면 안 돼. 또 이 업을 그만두고 나서도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옆에 적으세요. 1학년 1반이야. 비밀 누설. 자, 1번 내려오면 1. 품위 유지 의무. 품위 유지는 누가 안 들어간다? 보조원 X. 그건 기억합니다. 개공하고 소공만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2번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 중개 의무 있고 뭐 머리까지 하면 땀이 됩니다. 오른쪽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거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 그래요.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이걸 위반하면 과실이 있다 그래.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면 과실입니다. 과실. 자, 동그라미 1번, 양말 1번 줄거세요.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중개계약은 누가 체결해? 중개계약은 누구랑 체결해? 자, 그죠? 중개 의뢰인과 개공이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중개계약. 이거는 민법상 위임계약입니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고로 개공은 중개 의뢰인의 본지는 본래의 뜻이란 뜻이 한자. 본지. 이게 위임계약입니다. 이 본래의 뜻에 따라 본지에 따라 본래 뜻에 따라 선관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이 선관주의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한가로 2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인이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선관주의 업무 위반했다. 과실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머리 항상 같이 와야 돼. 법하는 사람은. 자, 판례 갑니다. 1번. 한대 1번. 자, 주로 나가죠.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뭐와 비슷하다고? 위임계약과 유사하므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본래의 뜻에 따라 선관주의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위반하면 과실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도 조심하고. 자, 문제는 이제 A가 이제 갑한테 의뢰인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 그러면 자, 갑은
A의 주민등록을 봐야 됩니다. 그럼 자기 집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이걸 확인 안 해가지고 이 집에 이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데 팔았다.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그게 2번 판례입니다. 2번 중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와 신의 성질로서 자, 매도 등 처분하려는 자가 줄거세요. 매도 등 처분하려는 자가 쉽게 얘기하면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같은 사람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 가로 열고 옛날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죠.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민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는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자기 물건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걸 확인 안 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거기까지만 기억하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은 이제 비밀 준수 의무죠. 비밀. 자, 아까 봤던 의는 개공사 등자 동그라미 쳐. 등은 업무상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양가로 2번 중요. 의무자하고 준수 기간이야. 의무자는 등이야. 등. 자, 개공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원, 임원, 소공, 보조원도 준수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갔다. 자, 4번 제재 내려오세요. 자, 개공 등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몇 학년 몇 반이라 그랬어요? 1학년 1반. 네, 같이 갑니다.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 업무상 비밀 누설죄.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누설죄. 요거는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 그래. 자,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못한다. 불벌죄. 쉽게 얘기해서 반의사불벌죄는 이거 처벌하지 마세요. 그럼 처벌 못한다는 거야. 자, 반의사불벌죄. 우리 중개사법에 반의사불벌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친고죄가 아닙니다. 자, 친고죄는 고소해야 처벌하는 거죠. 이거는 고소를 안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의사를 하게 되면 벌을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자, 그 점 하나 기억하고 밑에 보죠. 그럼 비밀 준수 의무는 피해자 이익을 위한 규정이므로 자, 줄거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하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줄거세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오늘 가끔 나와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사한테 가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 못해. 그걸 무슨 범죄라 그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2절에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매년 나옵니다. 이건 10월 28일 적어놔. 며칠요? 10월 28일. 앞에 연도를 적어야 돼. 몇 년 적어야 돼? 알아서 적으세요. 뭐 2028년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자, 이걸 이제 확인 설명서 양식부터 먼저 보고 하겠어요. 자, 저 뒤에 실무를 함께 합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식이 어디 있을 텐데. 네. 399페이지 펴세요. 교과서 앞에 적어놔. 399 참조. 자, 여기서 한두 문제 꼭 나와요. 자, 일단,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바로 이거 주거용이죠. 자, 주거용 건물은 1이에요. 적지 마시고. 다음, 주거가 아닌 거, 비주거용 건물은 2가 되고, 다음, 토지는 3입니다. 배울 때 중개대상물은 토근, 입광공 이렇게 했죠. 나머지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4야. 여기 이제 적는 게 달라요. 여기 한두 문제 꼭 나와. 가장 시험이 많이 나는 주거용이죠. 자, 봅니다. 이거는 이제 1. 기본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세부적인 확인사항이 있고, 상세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보수죠. 자, 이건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전속 중개계약에서 공개사항이 있죠? 그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이제 요걸 먼저 알으시고 보죠. 중개대상물 확인은 1.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거기 밑에 뭐가 나와? 박스 안에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에 체크하고,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자, 매매교환이면 매매교환에, 임대차면 거기다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줄 거 확인 설명 자료입니다. 자, 이건 누구한테 설명해 주냐면, 우리 집 좀 A가 팔아달라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이거 알고 있잖아. 얘한테는 확인해 줄 필요 없죠. 누구한테? 그죠? 매수 의뢰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확인 설명할 자료 보세요. 그 옆에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 등, 요걸 적어야 돼. 보죠.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이 뭐예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 그죠? 권리증. 같은 말? 등기 필증.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 등기 필정보. 이거야.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 다음에 등기 사항 증명서. 이게 옛날에 등기부 등초본이야. 다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밖에 자료. 그 밖에 자료가 있다면 가로 안에 적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바로 밑에, 대상 물건의 자, 동그라미 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자, 이 상태, 자, 일단 건물이다. 건물 여기 보니까 이게 약간 깨졌어요. 깨졌다. 이런 거 적어야 돼. 요구사항. 그럼 누구한테 요구하겠어요? 건물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누구한테 요구하겠어요? A한테 요구하겠어요? B한테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A한테 요구해야 돼. 집주인한테. 자, 요구했는데, 나중에 나와. 요구했는데, A가 불응해. 안 가르쳐줘. 그러면 그 불응 사유를 거의 적어야 돼. 불응. 자, 그럼 바로 밑에 나옵니다. 유의사항.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자, 이걸 이제 나중에 나오죠. 몇 년 보존한다고? 3년 보존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줄거세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니까 매수인이죠, 그죠? 매수인 등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말로 해주고, 토지대장 등본 등등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돼. 이걸 제시하면서 설명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번 내려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의 동그라미 쳐.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8개인데, 자, 순서 갑니다. 순서는 안 해도 되는데, 동그라미 1. 대상 물건 표시에 대상 해줄 거. 대상 물건 표시. 오른쪽 보면 토지, 건축물 이런 거죠. 그 다음 밑에 2. 권리 관계, 권리. 대권 줄이면 3.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정에 관한 사항. 토지, 이거는 공법 시간을 배운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이용 거래 규제죠. 규제. 다음, 되게 동그라미 4. 가장 중요한 거야. 입지 조건. 자,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입지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아파트 값이 비싸냐 싸냐는 이 입지 조건에서 결정됩니다. 그죠? 강남이 왜 아파트 값이 비싸냐? 입지 조건 때문에 그래요. 5개 나오죠? 자, 5개. 보세요, 거기. 도로와의 관계, 동그라미 시세.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의 주차장의 차. 그러니까 줄거세요. 도대차. 그 다음에 교육시설의 판매 및 의료판. 지금 바로 해봅시다. 도대차교판, 도대차, 그 다음에 교판, 도대차교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판교가 지금 엄청 비싸다. 그러니까 바꿔서 도대차 판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차교판, 도대차 판교. 자, 도로와의 관계 옆에 보세요. 몇 미터 도로에 접하다. 이건 비싸죠. 그다음 만약에 포장이 있다 없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불편하다. 용이하다가 비싸, 불편하다가 비싸. 용이하다 비싼 거예요. 다음, 대중교통은 버스, 무슨 정류장, 소요시간, 지하철, 있다 없다 엄청 중요하죠. 주차장, 있다 없다. 다음, 교육시설은 자 조심해야 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가 없어요. 대학교, X, 그 점 조심합니다. 대학교는 없는 데가 비쌉니다. 종이합니다. 대학교는 없는 데가 비싸요. 자, 한번 보세요. 안동대학 거스가 비싸요? 옥동이 비싸요? 옥동이 비싸잖아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교는 없는 데가 비쌉니다. 그래도 대학교를 안 적어 입시 조건에 초, 중, 교만 적어요. 이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야. 교육시설에 대학교 등 교육시설, 그럼 X야. 자,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이죠. 백화점 및 할인 매장, 종합 의료시설. 이런 거는 있어야 비싸죠. 자, 됐죠? 도대 착엽판 5개입니다. 다음, 5번 관리에 관하죠. 관리, 경비실이죠. 자, 6번 저거 비선호시대, 비선호시들이 뭐겠어요? 대표적이네. 네, 화장터 같은 경우죠. 장례식장. 없음, 있으면 옆에다가 종류 및 위치, 화장터, 10m 옆, 박살 나는 거지, 뭐. 자, 7번 거래 가격이야. 거래 예정 가격이야. 예정 가격 조심합니다. 예정 가격.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 안 됐잖아요. 다음 8번 줄거. 취득시야, 양도시야.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취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야. 그럼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상식적으로 당구장 표시 나오죠. 다음 2번 개업고의 세부 동그라미처럼 세부 확인사항, 상세하게 확인할 사항 4가지야. 9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실제 이 대표적인 애 적어보세요. 자, 공시되지 않은 거야. 등기부에 없는 거. 대표적인 애가 뭐겠어요? 등기 못하는 거. 대표적인 맨날 외웠잖아.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령이지권 이런 거 그거 적어주는 거야. 다음 10번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줄거. 상태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오늘 집에 가서 한 2번만 읽어보세요. 오른쪽 11번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거기 이제 바닥면이 작년 저작년에 들어갔어요. 개정된 거죠. 바닥면. 옛날에는 바닥면이 없었어요. 벽면, 바닥면, 도배. 자, 12번 환경조건. 그 3개가 동그라미 치면 일조량, 풍부함, 소음, 아주 작음, 옆에 진동, 아주 작음. 일조량, 소음, 진동은 환경조건이야.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상태, 환경 이렇게 됩니다. 실상상환.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3번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등 3가지죠. 자, 아까 기본 확인사항 8개, 세부 확인사항 4개, 중개보수 그걸 적는 데가 1번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매도인, 임대인, 그 다음에 매수인, 임차인, 바로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옆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번호, 개공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대표자에다가 서명 및 날인이야 또는 날인이야? 및 날인입니다. 및 날인. 그리고 바로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뭐죠? 서명 및 날인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 위에 매도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야? 서명 및 날인이야? 또는이야. 다 다른 데는 또는이야. 서명 또는 날인인데 어디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야.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가. 그걸 위반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업무정지예요. 자, 그 정도 하고 한 장 더 넘겨봐. 403쪽 맨 위에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2가 나옵니다.
자, 비주거형이 투입니다. 거기 보면 비주거형이 뭐겠어? 상가, 공장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보면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죠? 공장. 자, 매매, 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 자, 똑같아요. 확인 설명 자료. 다음 1번 내려오면 개업국의 기본 확인사항에서 동그라미 1 대상, 동그라미 권리, 동그라미 상, 자, 거래 규제, 동그라미 4 줄거돼요. 그죠? 입지 조건 나오죠? 입지 조건이 여기는 3개밖에 없어. 위에 도대차, 도대차, 도대차 아니면 도대체 이렇게 워.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럼 주거용은 도대차, 도대차. 안 되면 도대체. 도대체 왜 이게 비싸? 교판. 아니면 판교. 이게 주거용이지 비주거용 아니야? 자, 도대차 말이죠. 도대차만. 도대차. 왜? 자, 상가, 공장에 뭐, 판매시설 필요 없잖아. 공장 옆에. 그래서 이제 공장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있어. 교판 X입니다. 뭐야? 교판 X,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다음 5, 관리에 관한 사항. 6, 거래 예정 금액. 7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다음 2번, 세부 확인 사항. 똑같죠? 실상 상환. 그런데 10번 보세요. 벽면 및 바닥면 상태죠. 이거 뭐가 빠졌어요? 아까. 아니, 그 밑에 벽면 및 바닥에다가 도배가 빠졌잖아. 도배. 아까 주거용은 아파트니까 도배 상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상가, 공장에는 도배 안 한단 말이야. 그게 바뀌었어요. 벽면 및 바닥면 상태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해놓고, 자, 넘어갑니다. 407페이지에. 중개대상물 3, 토지입니다. 토지는 땅이야, 땅. 자, 밑에 이제 1번에, 자, 기본 확인사항 가보죠. 1, 기본 확인사항이 동그라미 1, 대상, 동그라미 권리, 대권, 동그라미 3, 거래규제, 동그라미 4, 입지조건 보세요. 여기 하나 더 빠지죠? 도대차에서 도대 2개밖에 없어요. 도대, 도로와의 관계하고 대중교통밖에 없어. 그럼 외울 때 이제 이렇게. 자, 이런 도대차, 교판, 도대체 왜 판교가 있냐? 다음 주거용은 도대체, 도로는 도대, 이렇게.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도대가 잘 안 되면 담배 한 개를 돛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대, 이렇게 남기시킵니다. 아, 토지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잖아요. 돛대,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돛대, 이거 내와야 돼. 그러면 입광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차 공판이 한 개도 없어. 자, 그다음 5번에 중요합니다. 비선호시설이 있어요. 토지에는.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있어. 왜? 자, 토지에, 자, 장례식장이 있느냐면 왜 중요하겠어요? 왜 그래요? 장차 그 토지에, 뭘 칠 수 있어요? 건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선호시설이 들어갑니다. 토지에도. 어쩌면 해야 돼? 비선호시설은 토지에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나중에 전원주택 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터가 있어. 전원주택 질 수 있겠어요? 토지에 비선호시설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자, 다음 넘어가 보세요. 410. 나중에 또 자세히 합니다. 마지막. 중개대상물 확인 4. 4는 3개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야.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옆에 화장터 같은 거 없죠? 자, 봅니다. 1. 기본 확인사항이 몇 개 안 돼. 1. 대상, 2. 권리관계. 자, 보세요. 3번이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 요거야. 1번 대권밖에 없어. 1. 대상 물건하고 2. 권리관계. 그 다음에 재단 목록 및 임목 생육 상태죠. 나머지 없어요. 맨 밑에 5. 거래 예정 금액. 오른쪽에 6. 취득세.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거의. 입광권. 자, 그럼 요 정도 기억합시다. 1이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주거용. 그러면 입지 조건에 도대차, 교판. 2는 비주거용. 도대차,
그다음 토지는 도태, 입광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어놓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집값, 땅값의 차이입니다. 입지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간에 입지 조건 배우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연결 다 돼요. 나머지 어려우면 또 차후에 하도록 하고 앞으로 원리시로 돌아오죠.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매도인한테 알려줘야 돼?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돼?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돼. 그게 설명 확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서면은 몇 년 보관한다 나중에 나와? 3년 보관한다. 자, 157페이지로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조문은 여러분들 보고, 자, 1번 내려오세요.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 1번 확인 1 양거 1의 동그라미 1. 개업 공개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줄거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그냥 읽어보죠. 해당 중개 대상물의 상태. 아까 상태 했잖아요.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확인 설명서에 적힌 사항을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줄거세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오죠. 권리를 취득 의뢰인, 대표인의 매수인, 임차인 등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잘라주고, 그리고 제시해야죠. 토지대장 등본이나 등기사항 증명 등등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뭐한다?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만 알면 쉬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양가로 2번 이제 확인 설명 의무의 내용에서, 자, 1. 확인 설명 주체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확인 설명할 주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개공입니다. 개공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문제는 소공이야. 자, 소공은 의무는 없는데 소공이 수행할 때 요때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100% 의무자고 이 사람은 자기가 수행할 때만 설명해야 됩니다. 그 점 조심합니다. 확인 설명은 중개행위 중 핵심적 업무인데, 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개공, 개업공이 직접 수행할 의무이다. 잘라주고. 개공이 의무자입니다. 근데 잘라주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수행할 수는 있다 이거야. 자, 다만 정의합니다. 소공은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을 뿐이고, 소공에게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개공이 지금 중개해요. 근데 소공은 옆에 앉아 있어요. 이럴 때는 확인 설명 안 해줍니다. 소공이 쓸 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소공은 반드시 소공은 의무가 없어요. 같이 할 때만 의무가 있어요. 다음 2번에 근거자료 제시, 기억 굉장히 중요하고, 확인 설명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까지 전까지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상대방은 누구야? A한테 해야 돼? B한테? B 취득,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거래가 완성되고 나면, 거래계약 쓰고 나면 확인 설명서는 둘 다에게 교부합니다. 근데 지금 확인 설명서가 아니라 확인해 주는 거야. 확인은 B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A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한 것이다. 니은에서는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확인 설명할 때는 말로 하면 안 된다.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줘야 돼.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 적으세요. 아까 봤던 399P 참조, 399쪽 참조,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럼 외웠으면 밑에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기억부터 지역까지가 확인 설명서에 있던 거야. 자,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좀 보죠. 자, 동그라미 비업 보세요. 비업.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자, 여기에 도배는 어디는 빠져요? 아까 공장은 빠지죠. 비주거용은 도배 빠진다는 거, 그죠? 그런 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시옷, 환경 조건이죠.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옆에 적어. 요거는 주거용 1번에만 있습니다. 자, 환경 조건은 일조량이 얼마냐, 소음이 많으냐, 진동이 적으냐.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있어요. 환경 조건은 다음 가장 중요한 2형이죠. 도대 착업한,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줄거 입지 조건에, 그죠? 1번은 뭐죠? 도대 착업한, 2번은 도대차, 3번은 도대. 가장 많이 내용해요. 1번은 도대 착업한, 2번은 도대차, 3번은 도대. 그리고 마지막 지읒, 중개 대상물에 줄거 보죠. 권리 취득이 포인트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와 세율.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X야.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맨 2번에 이제 소유자 등 확인. 자, 줄거세요. 아까 했던 거네. 개공은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단 말이야. 다음 3번에 중개대상물 동그라미 상태 자료요건. 상태 하자 있느냐 여부 자료요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매도인의 의뢰인에게 하는 거야? 매수인에게 하는 거야? 자, 1. 상태 자료요건. 개공사는 확인 설명 의뢰에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동그라미 큽니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 같은 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다. 2번 중요 불응했을 때 조치입니다. 자, 개공사는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 등 상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 줍니다. 설명을 해주고 또 적어야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여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상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한다. 그러면 설명하고 설명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4번. 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등 의무. 자, 요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 개공이 중개 완성 전이야. 중개 완성 전에는 자, 이 A에게 상태 요구했죠? 상태 요구하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불응하면 이 서면에 적었어요. 자, 그리고 확인 설명은 매수인이나 임차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했죠? 자, 그래 중개가 완성됐어요. 완성되면 이제 서면을 작성해서 둘 다에게 교부합니다. 자, 요 다리 갑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등 의무. 이제 완성됐어요. 1의 개공사는 중개가 줄거 완성됐습니다. 시계도 계약이 체결되어 이런 말이야.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 서면, 즉 법정 서면, 확인 설명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잘라주세요. 둘 다에게야.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둘 다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그 원본이나 사본이나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 보존한다?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이야. 다만 확인 설명서가 자, 법 이름은 몰라도 좋아. 전자문서 기본법에 따른 줄거세요.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보관할 필요가 없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양가로 이번에 1. 작성 주체는 개공이죠. 개공. 원칙은 개공이 작성해야 돼. 자,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가 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기억의 작성 시기는 언제야? 중개가 완성된 때야.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같이 작성합니다. 자, 니은 서식은 별지 서식 있죠? 법정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자, D가 교부는 누구한테 교부해 준다 그랬어요? 둘 다에게야? 한 사람에게야? 둘 다야, 둘 다. 두 번째 줄. 거래 당사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관은 몇 년? 3년. 원본, 사본, 전자문서 일부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가장 중요한 말.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필 서명 이름 적고 도장 찍어야 돼. 미시야 및. 자, 동그라미 니은대로입니다. 법인. 자, 법인의 경우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돼? 대표자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 분사무소는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다음 D가 중요. 또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중개자가 있으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5번의 제재입니다. 자, 비싼 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조심해야 돼. 자, 아직까지 계약이 완성되기 전이야. 완성되기 전에 잘못했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확인 설명 안 해줬다. 근거 제시 안 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근데, 자, 중개가 완성되고 나서 서면이 잘못됐다. 이거는 서면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근데 소공한테 서면이 소공은 업무 정지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아까 뭐라 했죠? 자격 정지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는 중개 완성 전이야.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거예요. 아예 뭐 설명도 안 해주고 확인도 안 해줬어요. 또는 설명에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했어요.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지적도 보여주지도 안 했어. 그런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뭐 확인도 안 해주고 설명도 안 해줬다. 오늘 뭐 근거 자료 이런 것도 모른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럼 나머지는 이 업무 정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1.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서자 동그라미 쳐.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몇 년 보존? 3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또 이번에 서면에 서명 및 날인 안 한 경우 업무 정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양가로 3. 자격정지. 옆에 세고 누구죠? 자격정지는? 소공이야. 소공. 자,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해서 잘못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자, 1번, 2번 같이 묶으세요. 자,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하는 경우도 자격정지. 근거자를 제시하는 경우도 자격정지. 서명 날인하는 것도 자격정지야. 무조건 소공이 잘못했다. 자격정지입니다. 자, 오늘 거래계약서까지만 갑시다. 3절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자, 일단 적으세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이거는 표준 서식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없고, 이게 계약 자유 원칙이라. 그러니까 A4 용지로 그냥 여기다가 용지에다가 적으면 돼. 거래계약서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표준 서식이 없다. 계약 자유 원칙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틀려요. 자, 왜 잘 틀리냐? 자, 틀린 이유가 있어요. 자, 법 26조 봅니다. 제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줄거세요. 중개가 완성된 때야. 중개가 완성된 때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작성을 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잘라주세요. 교부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5년이야. 5년간 그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돼요.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데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자, 조심해야 돼. 표준계약서를 몇 년 보존하라 그랬어요? 5년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준 서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잘 틀린단 말이야.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계약서 그냥 쓰면 돼. 볼펜을 쓰면 돼. 자, 임대차 계약서, 뭐 매매 계약서, 그냥 아이폰 쓰면 됩니다. 근데 썼다면 그 서면을 5년 보존해야 돼. 표준 서식은 없다. 워낙 자주 나와. 틀리니까. 자, 밑에 양가는 의 나옵니다. 의는 자, 분료식 계약이죠. 분료식 계약입니다. 거래 계약은 매매 계약, 임대차 배웠잖아. 쌍류, 낙불 계약, 분료식 계약이고. 자, 양가는 이번에 기업 주체입니다. 주체. 자, 거래 계약서 작성은 개공해야죠. 주체 땡땡. 거래 완성 시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보관할 주체는 개공사입니다. 개공사. 다만 소공도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장 중요해요. 거래계약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가 가장 중요해. 동그라미 국장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주로 나간다. 표준 서식을 정해가지고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어요. 권장할 수 있는데 지금 표준 서식이 없어. 그래도 많이 나와요. 법정 표준 서식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다음 3번에 이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내와야 돼. 이제 거래계약서를 자 만들면 반드시 들어갈 사항. 이건 계약서예요. 기억. 매매 계약서 생각해 보세요. 뭘 적어야 되겠느냐? 일단 매도인 매수인 나와야 되겠죠? 매도인 매수인. 기억,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나와야죠. 니은, 물건 표시, 토건, 입광공. 가장 중요한 거, 티귿, 계약 일자. 리얼 거래금액 이퀄 실거래금액이죠. 그 다음에 계약 금액, 거치급 일자. 미음, 물건 인도 일시. 비업, 권리 이전 내용. 시옷 중에 표시. 요거는 있을 때만 적어요.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만 조건하고 기한. 이건 반드시 적는 게 아니야.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만 조건이나 기한. 조건 뭐가 있죠?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이런 거 얘기야. 이형 가장 많이 나오죠.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야. 교부 일자, 교부한 날. 지읒 그 밖에 약정 내용. 외워야 되겠고. 4번 거래계약 거짓말로 작성하면 안 되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안 돼요. 개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말로 기재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고. 동그라미 이번에 거래계약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누구누구 서명 및 날인, 개공하고 소공이 서명 및 날인. 자, 6번 또 거래계약서 교부와 보관. 이거는 5년입니다. 아까 보관 의무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었죠? 3년. 다음에 확인설명 계약서 몇 년? 3년. 지금 배우는 거래계약서 5년. 이거는 표준 서식은 없다. 5년 보관. 자, 이거 이제 의무 위반하면 업무 정지하자고. 자, 갑니다. 거래계약서는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쌍방, 매도인, 매수인 둘 다에게 각각 교부하고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고 서류 정리를 해놨네. 한번 보죠.
서류정지를. 순서가 좀 잘못돼서 맨 밑에서부터 갑니다. 자, 거꾸로 갑니다. 맨 밑에부터. 일반 중개계약서는, 자, 요거는 사용할 수 있다죠. 하여한다가 아니고. 일단 저거, 이건 표준 서식은 있어요. 자, 중개계약 시 교부 상대방은 일방이죠. 일방. 의뢰인한테 주는 의뢰인. 맨 오른쪽에 서식은 있어요.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고, 다음. 고의의 중요 표시 전속 중개계약서 가장 중요하죠. 전속 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할 때 교부합니다. 어느 일방에게만 교부하죠. 전속은 누구야? 매도 의뢰인이야, 매수 의뢰인이야? 에? 모르죠. 전속 중개계약은 매도 의뢰인일 수도 있고 매수 의뢰인일 수도 있죠. 전속한 사람에게. 그리고 작성 교부 의무 있고 몇 년 보관? 3년 보관.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갑니다.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같이 갑니다.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 시 교부하는데, 교부 상대방 둘 다죠. 쌍방에게. 작성 교부 의무 있고 보관 날짜가 달라요. 확인 설명서는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맨 오른쪽 중요합니다. 서식 앞에다 적어. 표준이란 글자 적어. 표준 서식. 표준 서식 또는 법정 서식 또는 별지 서식 같은 말입니다. 표준 서식, 법정 서식, 별지 서식. 없는 게 딱 한 개죠. 뭐야?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분료식 계약이니까 서면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서면 있죠. 자, 그 다음 중간에 세 번째 줄 보증관계증서. 이게 바로 보증서죠, 그죠? 보증서. 이거는 교부 상대방이 쌍방에게 합니다. 보관에서는 게시사항이죠. 게시사항. 사자 등 보보, 사자 등 보보. 게시하는 겁니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자, 양가로 3, 제재에 갑니다. 자, 개공은 기억, 임등치야, 임등치. 땡땡.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에 거짓말로 기재하거나 또는 다운계약서 같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 취소당할 수 있다. 임등치, 임등치. 다음 니은의 업무정지는 서면 교부하는 거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5년 보존하는 경우,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다음 2번 소속이야. 소속은 자격정지죠. 자격정지. 기업, 동그란 기업.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무조건 서명 및 날이 나오면 자격정지입니다. 니은 거래계약서에 또 거짓말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썼다. 자격정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그 문제를 한 문제만 풀고 마치죠. 오늘 보정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보정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저 뒤에 문제 하나 보도록 가보죠. 확인 설명서 문제가 있는가 보죠. 33회 거래계약서가 하나 나오네요. 03번 문제 한번 보죠. 192쪽이요. 192 찾았어요? 03번 여기 작년 문제 33회. 자, 이 법상 개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옳은 것. 거래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장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거 말이 틀리죠? 표준서식 있어 없어? 없잖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다. 완전히 뻥이고 표준서식은 없다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한 날짜. 이거 아까 어디에 적었죠?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아무 답 나왔네요. 답 2. 3번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 작성했네요. 그러면 시도이사는 3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한다. 자, 맞습니까? 이게 6개월 범위죠. 3개월. 이게 임등치잖아. 임등치. 하나의 거래계약서에 2개 이상 거래계약 작성은 임의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임등치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할 수도 있겠죠. 선택이니까. 원칙은 임등치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4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했네요. 작성했으니까 서명 및 날인해야죠. 그 소공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하며 그리고 and 개공도 같이 뭐 해야죠?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둘 다 해야 돼요. 5번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었죠. 보관되면 또 보관할 필요 없죠. 3년간 사본 보관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게 2가지예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가 이거는 보관할 의무가 없어요. 어디에 이미 보관되어 있으니까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입니다. 하나 33회 한 개 더 없나요? 없네요. 그러면 4번 문제 보죠. 32회 거. 그 밑에 공사. 먼저 외웁시다. 중요해요. 전자문서 기본법에 따른, 자, 줄거세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야. 우리가 컴퓨터에 가입해가지고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가가지고 직접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럼 보존 의무가 없어. 그랬을 때는 이 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주로 나간다. 보존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가 동그라미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게 2개야. 조금 전에 했죠. 그게 어디야?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입니다. 그 2개 찾으라는 거야. 기억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요거하고 리얼의 거래계약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이 돼 있으면 2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보존이 의무가 면제된다. 그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손해배상 가죠. 자, 월요일 날 민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